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화요일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를 두 번 하게 되네요. 자,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계속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빠르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앞으로 시장에서 또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짚어야 되는지 미니 강의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또 11시까지 1시간 동안 여러분들 많은 참여와 또 끝까지 관심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신청 지금부터 또 받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매수 문의도 환영입니다. 자, 그리고 전화 접수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고 김영일 전문가님과 직접 이야기 나누시면서 여러 가지 꿀팁들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2부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인사 나누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 반올림 100%님 그리고 넘버원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하늘이님께서도 오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나송님께서도 반갑게 인사 나눠주셨는데요. 자,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 채팅창에 반갑게 인사 나눠주시고 궁금하신 내용들 바로바로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 종목 진단은 또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나비안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으로 출발합니다. 아모센스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수하신 가격은 17,700원이고요. 비중은 4% 가지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평단을 얼마로 맞추면 손실 보지 않고 매도 가능할까요?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도 올려주셨는데요. 아모센스 17,000원대에 매수를 하셨으면 올해 상반기쯤에 매수를 하셨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좀 출렁출렁거리는 모습들을 겪어왔습니다. 오늘은 12,25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손실이 좀 크기는 하지만 다행인 점은 시청자님의 비중이 좀 적은 편이라서 추가 매수 대응이 가능하신 것 같아요. 이 전략들 한번 짜볼까요? 일단은 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센스 같은 경우에 이제 자동차 전장 부품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크게 모멘텀이 생긴 부분은 이 무선 충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전기차 무선 충전에 대해서 이제 모멘텀이 생긴 그런 이제 기업이었는데, 사실 이제 이 전기차 충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아직까지 무선 충전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가 나올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충전 인프라가 이제 완벽하게 좀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무선이 아니라 유선 충전에 대해서 이제 인프라를 좀 시급하게 좀 구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무선 충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기대감만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아모센스 같은 경우에 상장 이후에 이 무선 충전에 대한 이런 이제 인프라 이제 구축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이 부각이 되면서 크게 이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아모센스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또 이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이 좀 생겨나면서 이제 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충분히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이제 이 주가 흐름을 최근에 보게 되면 바닥을 잡아주는 흐름들은 분명하게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제 상장 초기에 11,000원대에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이 11,000원대를 지금 깬 적이 없습니다. 보면 이제 상장 초기에 11,000원대를 깬 적이 전혀 없이 계속적으로 또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이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이 바닥을 계속해서 짚어주는 흐름들을 이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이제 움직임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시장에서 이 2차 전지에 대한 이 중소형주들도 다시 한번 순환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이 소재 쪽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 3사 쪽, 셀 쪽이 이제 어느 정도 크게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2차 전지 수요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시설을 증대하고 생산성을 늘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결국에는 또 2차 전지 장비나 혹은 이제 그 외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러한 기업들에 또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때문에 아모센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이 구간들을 어느 정도 좀 기다려야 되는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닥은 어느 정도 잡아둔 상태에서 결국에는 이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 그런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 이 바닥을 짚어주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수급이 크게 들어오는 모습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들어온 거래 대금이 아직까지는 3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뭐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되고, 아모세스는 이제 언제 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 뭐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주목도를 받는,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수급이 크게 또 들어오는 그런 이제 구간들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수급이 좀 들어와줘야지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재무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또 이 무선 충전에 대한 부분이 실적에 또 가장 또 빠르게 가시화가 될 수는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무선 충전에 대한 모멘텀, 시장에서 주목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를 목표로 좀 평단가를 맞추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저는 16,000원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 매물 구간이 16,000원 구간에서 형성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16,000원 아래 구간에는 그렇게 매물이 두텁지 않다라는 뜻이 됩니다. 때문에 한 차례 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앞선 매물을 좀 소화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16,000원 정도까지 한번 노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은 충분히 나올 것이다 판단이 되거든요. 때문에 아모센스는 어떻게 진행을 조금 하셔야 되냐. 지금 구간에서 일단은 시장에서 주목할 수 있는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점. 그러면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바로 바로 이 정리를 하거나 혹은 대응을 하기보다는 눌림 구간이 나왔을 때 좀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한 14,000원 정도에서 15,000원대로 맞춰 놓으면 오히려 수익 매도도 가능한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판단이 되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은 아모센스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주목할 때를 기다리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그러한 구간은 충분히 내년 정도로 넘어가게 되면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전기차나 자율주행에 대한 이 법제화들, 이러한 부분들을 또 내년에 대폭 개선시켜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 규제들이 어느 정도 이 개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전기차 충전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러한 이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충전에 대한 주목도는 분명히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아모센스는 또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 조금 뭐 비중도 그렇게 크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기다렸다가 한번 수급이 들어오는 그러한 구간에 뭐 다시 한번 질문을 주시면 그때 또 맞추어서 추가 매수 대응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센스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너무너무 다행이네요. 추가 매수 타이밍 잘 잡으셔서 목표가 16,000원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16,000원에서 수익으로 매도하고 나올 수 있었으면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2부에서도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해결책들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문의글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팅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딱 3가지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글 올려주시고요.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자, 2부에서 또 지금 이 시간에 많이 들어오시네요. 고재관님도 모두 반갑고요. 서당깨님 계속해서 2부도 함께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이민재님께서도 2부에서도 함께 참여해주고 계시고요. 마그마님 이름도 보입니다. 벙벙님 지금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와, 김형일 전문가님 어깨가 너무 넓어 보인다라는, 얼굴이 그래서 너무너무 작아 보여요. 저도 그 옷이 탐나네요 라는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확실히 오늘 좀 운동을 했기 때문일까요? 이 어깨 좀 부심 있으십니까? 옷 때문이 아닙니다. 진정하게 운동을 한 탓입니다. 네. 이 어깨는 살 수가 없는 어깨라고 하네요. 그럼요. 벙벙님. 네.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운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넓은 어깨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있는 투자의 신 2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질문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해밀님의 종목으로 이어갈게요. TV로 보다가 문의 드리려고 들어왔어요 라면서 종목 남겨주셨습니다. 테이펙스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79,500원에 비중 20% 담으셨네요. 매수한 지 오래됐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더 사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빠져나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댓글도 함께 남겨주셨어요. 이 종목 계속 최근에 차트 모습이 너무너무 내려가기만 하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은 이 수급이 들어가는 이 섹터가 한정적이에요.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LG화학, 이제 이 배터리 3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LG화학이나 혹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같은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
그다음에 이제 이 리튬 관련된 종목들, 뭐 금양이라든지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하이드로 리튬이라고 이름을 좀 어렵게 바꿨는데 코리아 SJ에서 이제 하이드로 리튬으로 이제 이름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처럼 이제 소재 관련된 종목들, 이제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고, 그다음에 뭐 폐배터리 관련해서 세비캠이나 그다음에 뭐 성일 하이텍, 그다음에 뭐 원익 PNE 등등 해서 이제 이렇게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 좋은 상승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테이크팩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러한 종목군들에서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되어 있죠. 왜냐하면 폐배터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은 배터리 3사 직접적으로 IRA 수혜를 받는 이제 종목들이 기업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소재 쪽도 마찬가지로 IRA 수혜를 받죠. 이제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내놓은 법안이 미국 자국 내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 미국 자국 내에서 생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이 소재가 들어가면 안 된다, 광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법안이 주 내용이거든요. 때문에 소재에 관해서 가장 또 이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시장에서 2차 전지 쪽의 주목도가 이제 이 소재 쪽, 뭐 양극재, 음극재 쪽도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리튬, 광물 관련된 부분들, 배터리 3사 쪽에 몰려 있다라고 한다면 테이크팩스 같은 이런 이제 2차 전지 장비 쪽에 속하는 종목들은 살짝 아직까지 투심이 돌아오고 있지 않아요. 가장 이제 뭐 빠르게 생각이 나는 게 이제 뭐 코인테크 같은 이런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지는 않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테이펙스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이 테이프 관련된 그런 이제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적 성장성에 대한 분명한 전망은 밝습니다. 앞으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생산성이 증가가 될 것이고요. 미국 내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생산이 많이 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 1차 벤더사들, 이제 셀 3사들은 당연히 또 생산량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이제 테이크패스 같은 관련 기업들은 분명하게 성장성이 또 뛰어나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다만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들은 당장의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 됩니다. 때문에 테이크패스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조금 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고 좀 이 조정이 나오는 그런 구간들을 반복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바닥을 잡아줄 수 있는 구간은 조금은 나와주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구간은 이탈을 하지 않는 한 그래도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구간은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크게 이탈을 하지 않았었던 구간이면서 이 지지 라인이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만 잘 버텨준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하게 반등에 대한 부분은 잡아갈 수 있을 것이다 판단이 돼요.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역시나 어제 이 지켜줬었던 저가 부분이죠. 56,000원 구간을 이탈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탈을 하지 않으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줘야 돼요. 힘을 모아줘야지 다시 한번 이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1차적으로 노릴 수 있는 구간은 약 65,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약 이제 65,000원 정도의 반등을 노리면서 다시 한번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오게 될 텐데, 지금 현재 단가가 8만 원 정도시기 때문에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5,000원부터 8만 원까지 매물대가 굉장히 두터운 그런 이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베스트의 대응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반등에 조금 집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말씀드렸듯이 65,000원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올 거고요. 그러다가 이 매물대를 바로 뚫어주기는 어려우니까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65,000원 구간에 비중을 살짝 줄입니다. 비중을 살짝 줄였다가 이제 이 2차 전지 장비 쪽에 전체적으로 수급이 들어가는 그런 순환 구간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또 굉장히 거래량으로서 힌트를 줄 것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구간이 출현을 했을 때 우리는 또 추가 매수를 준비를 해서 다시 한번 65,000원에서 7만 원 정도까지 목표 수익가를 이제 설정을 해놓고 대응을 진행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손실만에 그러면서 이제 수익 확보까지도 가능한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테이펙스는 지금 정리하기에는 조금 너무 이제 이 버틸 걸 다 버티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슬슬 바닥을 잡아줄 수 있는 구간은 나와주고 있으니까 일단 이 구간 이탈하지 않는지 주요하게 보시면서 반등 나오게 되면 65,000원 정도에서 일단은 한 차례 좀 비중 축소했다가 눌린 구간이 나오게 됐을 때 추가 매수 준비해서 추가 매수 진행한 다음에 약 65,000원에서 7만 원까지 다시 한번 상승 나올 때 그때 한번 정리를 노려보자, 이렇게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테이펙스 56,000원 지켜줘야 하는 종목이고요. 65,000원까지 반등 시에 비중 축소, 그 이후에는 수급을 좀 확인하시면서 7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 제시해 설정해 두고
수익까지 볼 수 있는 전략들 잘 체크해 드렸으니까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JC스 메디칼. JC 케미칼? 네네. 네, JC 케미칼이고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7,020원에 네. 20% 정도 됩니다. JC 케미칼인가요? JC스 메디칼인가요? JC스 메디칼. 메디칼로 갈까요? 알겠습니다. 네네. JC스 메디칼 7,020원에 20% 가지고 계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요즘 유행하는 섹터는 아닌데요. 외국인들이 지금 한 달 넘게 계속 매집을 하고 있고, 네. 그동안에 좀 많이 내린 것 같고 해서, 어느 정도부터 좀 상승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이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 이 구간에서 지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네. 많이 내려왔고 바닥 찍고 반등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수익을 계속해서 좀 키워나갈 수 있을지 제이시스 메디칼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네. 연결해 드릴게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일단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조금 이 기업적인 내용들을 좀 보니까 신제품들이 이제 출시가 연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3분기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이제 내용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청자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사실 지금 현재 이 의료기기 업종 쪽은 그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최근에 이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여겨지거든요. 왜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바닥을 한번 짚었죠. 그러면서 저가에서 그래도 이 나쁘지 않은 수급은 들어와 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실적에 대한 흐름이 기대가 된다라고는 했지만 지금 현재 약 7,200원 구간부터 굉장히 이제 두터운 매물대가 또 마찬가지로 확인이 됩니다. 굉장히 이제 두터운 매물대가 확인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구간을 소화해주기 위한 무언가 굉장히 좋은 모멘텀 혹은 이슈, 뭔가 이제 실적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 제이시스 메디칼의 이 신제품에 대한 이야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9월 달에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수급이 들어간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뭔가 새로운 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동력이 필요한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현재 제이시스 메디칼에 대해서 무언가 새로운 동력이 보인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최근에 수급 또한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매물 구간을 뚫어주려는 시도는 하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힘을 넣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때문에 다행히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수익 구간으로는 유지가 되고 계시잖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나는 좀 더 보고 싶다, 조금 더 들고 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6,900원 이탈 라인을 설정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900원의 이탈 시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뭐 향후에 저가에서 잡아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시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은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는 그런 수급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제 저라면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어제 구간이 있죠. 어제 구간에서 이제 이 음봉이 나왔을 때 이 저항 구간에 완전히 조금 이 매물대 저항을 느끼는 이제 부담을 느끼는 구간이 완전히 확인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때문에 어제 구간에 조금 어느 정도 정리를 노렸을 것 같고 아직까지 정리를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이 오늘 아래 꼬리를 그린 게 결과적으로는 이 61선, 121선이죠. 121선에서 이제 버텨주려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이제 확인이 됩니다. 61선이네요. 61선에서 이제 지지 라인을 확보를 하려는 그런 이제 모습이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매수가가 사실 그렇게 낮으신 편이 아닙니다. 지금 요 낮은 상태에서 잡으셨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말씀드렸던 6,900원 이탈까지 조금 더 이제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현재 단가에서 조금 더 이제 지켜본다라고 했을 때 6,900원까지 지켜본다라고 하면은 손실로 전환이 되시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단가를 조금 높게 잡으신 편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제 매수가를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웬만하면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실적이 좋다고 가는 상태도 아니고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뭐 심택이나 대덕전자, 그 다음에 뭐 코리아 서킷 같은 이 PCB 기판 관련된 종목들 실적이 엄청 좋게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주목도, 이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이시스 메디칼은 그러한 이 모멘텀 그리고 수급이 조금은 부재하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현재 매물대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이상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일단 저라면 매수가 이탈 시에는 저는 과감하게 조금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매수가를 이탈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6,900원 구간까지 이탈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또 6,000원 초반대까지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 확인이 되거든요.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아직까지 크게 메리트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종목을 조금 더 길게 보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할 것 같거든요. 때문에 일단 제이시스 메디칼은 조금 더 지켜보다가 이 말씀드렸던 매수가 혹은 이제 이탈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지를 주요하게 보시면서 혹시나 이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수익권을 너무 크게 가져가시기보다는 지금 이제 이 121선 저항 구간부터 또 매물대가 많이 확인이 되거든요. 때문에 이 7,200원 구간을 돌파를 강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매물대에 또 부담을 느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확인이 되니까 수익 구간은 일단은 1차 목표가는 7,200원 정도로 약수익권 정도로 잡고 그 구간을 뚫어주지 못할 시에는 정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예,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없으실까요? 예, 상담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예. 6,900원, 7,200원 기억해 두시고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수고하세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이시스 메디칼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현재 시간 10시 24분 지나가고 있네요. 저희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해결해 가세요.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뭐 특히나 요 며칠 시장의 분위기가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어려운 시장입니다. 내 종목만 소외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에 반등이 나오고는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올 한 해 힘들었던 이 시장을 좀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지금 궁금한 내용들 올려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전화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파트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고재관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파트론 매수하신 가격이 8,900원, 비중은 30% 담으셨습니다.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도 남겨주셨거든요. 파트론이 오늘은 탄력이 굉장히 좋았네요. 3% 상승하면서 빨간불 강하게 켜냈고요. 8,48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했던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이제 파트론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사업 분야가 이제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 쪽이었습니다. 때문에 뭐 다들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카메라 모듈 쪽은 자율주행 쪽으로 연관이 되어야지 크게 올라가지 스마트폰 쪽으로는 그렇게 또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거든요. 때문에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자율주행 쪽으로 슬슬 이제 이 모멘텀을 옮겨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율주행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쪽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 카메라 모듈, 그 다음에 이제 레이더, 라이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자 장단점이 있지만 카메라 모듈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싸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테슬라가 가장 또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카메라 모듈 쪽입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카메라 모듈에 대한 이 자율주행 차에 대한 그런 이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그러면서 파트론이 이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자율주행 쪽으로 좀 사업 분야를 확장을 하면서 이제 이 전장용 쪽에 오히려 좀 사업을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을 하나 꼽자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자율주행을 하나 꼽을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전기차가 이제 보급이 되면서 자율주행도
필연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고, 지금 당장 아직까지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기는 하지만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법제화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 2025년까지 레벨 4 완전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025년까지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 이제 우리가 완전히 손을 놓고 이제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정말 이제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도 충분히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곧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또 어느 정도 이 사업 분야를 다각화하고 넓혀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러한 성장성은 충분히 또 기대가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표가는 단적으로 어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느냐? 일단은 8,800원 정도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 저점 구간을 이탈을 하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또 바닥을 잡는 흐름이 나와주면서 이제 고개를 틀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8,800원 구간에 이제 다시 한번 또 이 매물 구간이 확인이 되는 모습 이제 볼 수가 있죠. 때문에 이 구간부터 본격적으로 이 매물대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8,800원 정도까지 약한 매수가 근처까지는 충분히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뭐 조금 더 이제 지켜보시고 약 매수가 정도 근처까지 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뭐 말씀드리지만 이 매물대로 바로 뚫어주느냐 혹은 이제 뚫어주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갈리겠죠. 다만 이제 보게 되면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두텁고요. 그 다음에 바로 또 121선을 마주치는 그러한 구간이라 바로 뚫고 가기에는 아마 조금 많이 힘들 거예요. 때문에 한 8,800원 근처 정도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눌리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여져서 굳이 이제 이 매수기에서 매수가 근처에서 탈출 기회를 줬는데 놓치고 갈 필요는 없겠죠. 매수가 근처 오게 되면 한 차례 탈출했다가 파트론은 또 오히려 눌리게 되면 또 저가에서 잡으면 또 좋은 수익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 굳이 이 매수가 기회까지 왔는데 탈출을 안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파트론은 조금 더 이제 지켜보다가 한 8,800원 매수가 근처까지 오게 되면 한 차례 정리를 하고 향후에 이제 다시 한번 바닥에서 이야기 나올 때 그때 한번 이제 접근을 노리도록 하고, 요때 이제 매수가 근처까지 이제 정리 기회가 오게 되면 정리한 다음에 뭐 순환을 준비를 해야겠죠. 현금이 확보가 되면 당연히 또 다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이제 갈아탈 준비를 하면서 종목 순환을 한번 이제 노려보자, 이렇게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파트론입니다. 매수가 근처까지 반등 기다렸다가 매도하시고요. 한번 다시 기회를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 산업으로서 성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채팅창 잠깐 또 중간 출석 체크 잠깐만 할까요? 누수짱짱님 잘 오셨어요. 그리고 꿈꽃도 귀신 꿈꽃도님 아까 저도 있어요 라면서 출석 체크해 주셨는데 지금 조금 뒤늦게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의근화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 WTN 뉴스님께서도 모두 반갑습니다. 오렌지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저희 2부에서도 종목 상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 상담과 그리고 전화 상담 모두 두 가지 창구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셔서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딱 3가지 남겨주시고 속 시원하게 좀 해결책 찾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또 지금 시장에서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 미리미리 점검하셔야 됩니다. 종목별로 또 다 흐름이 다르게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고 싶은 종목들이 이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인가, 앞으로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체크해 보시고 들어가세요. 어떤 질문이든지 환영입니다. 계속해서 상담 신청 받도록 할게요.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의근화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원준입니다. 매수가는 24,000원에 비중은 20% 담으셨네요. 원준 오늘 21,400원에 거래 마쳤어요. 이 종목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원준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이냐면 이제 2차 전지 양극재 관련해서 양극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또 이 열 처리 기술이 필수적이거든요. 양극재를 만드는 과정에 이제 뭐 리튬, 그다음에 뭐 니켈, 코발트, 이제 망간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소재들을 또 혼합하는 과정에 열 처리 과정이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열 처리 과정 이 기술 납품에 있어서는 원준이 이제 가장 또 많은 납품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이 열 처리 쪽이 상당히 이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때문에 원준이 또 그런 기술력은 확실히 보유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참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시장에서 가장 또 좋은 상승을 보여줬었던 게 양극재 쪽이었어요. 이제 LG화학 보게 되면
정말 이제 어마무시한 상승이 또 나왔죠. 11% 넘는 그런 상승이 나왔고, 뭐, 그 다음에 LNF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은 오늘 보지는 못했는데, 뭐, 마찬가지로 큰 상승이 나왔네요. 계속적으로 이제 양극재 쪽은 엄청나게 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 양극재를 또 만드는데 필수적인 원주는 아직까지 크게 뭐,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2차 전지는 소재 쪽에 완전히 수급이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소재나 혹은 이제 배터리 셀 3사, IRA에 지금 현재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의 수급이 쏠려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주는 이 양극재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비 쪽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크게 수급을 받지 못한다. 이제 좀 시선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원준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또 수급이 부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일전에 크게 상승이 나오다가 한번 차익 실현 강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조정이 다 나오고 나서 최근에 바닥을 잡아주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는 하고 있는 상태에서 크게 이탈은 하지 않고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은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양극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제 뭐 필수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러면서 장비 쪽이 분명하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차례 순환이 도는 구간은 분명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2차 전지 장비가 한 차례 순환이 도는 그러한 구간을 노려서 원중 같은 경우에도 대응을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략적인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매수가가 24,000원이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그렇게 높으신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현재 상태에서 보게 되면 이 매물대가 최초 상장 구간에 25,000원에 확인이 돼요.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는 25,000원으로 잡아가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추가 매수를 진행할 만한 타이밍은 아닙니다. 추가 매수를 진행할 만한 타이밍은 아니고 일단 원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지켜봤다가 아직까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당장의 상승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다만 이제 한 차례 상승이 나왔을 때에는 매수가 근처까지는 그래도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그러면 요 이제 25,000원 근처까지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에는 정리를 한 차례 하고 가셔야겠죠. 수익 기회를 줬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수익 기회를 주면서 한 차례 정리를 했을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매물대 도달을 하게 되면 바로 뚫어주기는 사실 힘들어요. 때문에 이 매물대를 강하게 뚫어주지 못하는 한은 이제 한 차례 이 정리하고 가는 그런 흐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원중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되면 분명하게 한 번의 상승이 아니라 여러 번의 이제 순환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차례 25,000원 구간까지 상승이 나왔었다가 눌렸을 때 또 오히려 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가 있겠죠. 때문에 원주는 25,000원 정도 근처 구간 매수가에서 조금 이제 위보다 윗구간 이제 노리면서 약수익 쪽으로 일단 정리하는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된 이후에는 2차 전지 장비 쪽은 지금 현재 2차 전지 소재나 혹은 이제 셀 3사들 이렇게 순환이 나오는 것처럼 분명하게 여러 차례 또 순환이 나올 거니까 시장의 이제 흐름에 맞추어서 이제 여러 번 또 순환시켜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트레이딩 전략을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원준입니다. 2차 전지 최근의 분위기는 좋은데 이쪽으로는 살짝 좀 관심이 고프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 순환매 도는 타이밍을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 전해드렸습니다. 25,000원에서 매도하고 다시 기회를 잡는 전략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일 전문가님과 2시간 꽉 채워서 함께하는 스페셜데이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저희 전화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되셨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저희 잠시 후에 다시 연결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사이에 우리 개장한 미국장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스닥이 좀 강하게 출발을 합니다. 1% 넘는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뿐만 아니라 3대 지수 모두 오늘 상승으로 출발하는 모습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워낙에 또 출렁거렸던 터라 그에 대한 반등이 나오는 걸까요? 이제 내일장 또 FOMC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미국 시장의 움직임들도 좀 긍정적으로 출발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네요. 내일장까지 저희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님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조금 더 기다려 볼까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저희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세요.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좋습니다. 최근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대와 또 우려들, 불안감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서 불안함은 좀 덜어내고 조금 더 든든하게 이 시장을 다 버텨나갈 수 있는 팁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저희 이민재 님이 올려주신 종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날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6,640원이고요.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까지는 올라올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다날 오늘은 강보합 쪽으로 0.8% 정도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5,84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6,640원. 좀 많이 내려온 듯 했는데 그보다 지금 더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올해 들어서면서 갑자기 요 흐름이 급하게 좀 꺾였거든요. 연말에 확 관심을 받았다가 다날의 앞으로 전망은 어때요? 다시 한번 관심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종목이? 일단은 이제 다날 같은 경우에 네. 원래 이제 사실은 굉장히 좀 기술주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시장이 투심이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때 그럴 때 이제 기술주에 대한 투심은 어쩔 수 없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예를 가장 이제 이 시간에 많이 들었던 게 비트코인이었어요. 이제 맞아. 가상화폐 비트코인 쪽을 이제 예를 들어서 기술의 이제 집약체가 비트코인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시장 환경이 좋지 않게 되면은 이 비트코인부터 해서 기술에 이제 어느 정도 집약돼 있는 이제 실적이 없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투심이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다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제 상승이 많이 나왔었던 부분이 이제 제가 당장에 또 떠오르는 게 페이코인 관련된 이슈들, 뭐 그 다음에 또 뭐 NFT 관련된 이슈들, 이제 이러한 이슈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다날이 어느 정도 좀 투심이 회복되기에는 상당히 또 기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제 뭐 향후에 어느 정도 이 다날 같은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뭐 이제 디지털 화폐가 활성화가 된다라든지 이제 이러한 이슈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당장에는 이 다날 관련된 이슈가 나오기까지에는 시장의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은 완전히 이제 실적을 바탕으로 한 종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제 뭐 이제 표현을 하자면은 실적 플러스 성장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2차 전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때문에 지금 현재 다날은 현재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그 다음에 당장의 실적에 대한 부분도 의문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제 다날 같은 경우에 6,640원 다행히 그렇게 매수가는 높지는 않으세요.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당장 대응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간입니다. 보게 되면 현재 수급이 완전히 메말라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일전에 거래가 됐었던 구간 대비 수급이 완전히 좀 메말라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지켜보면서 그래도 바닥을 짚어주려는 시도는 최근에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바닥을 짚어주려는 시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약 한 5,400원 정도 구간이 어느 정도는 이 지지라인의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구간을 깨지 않는 한 그래도 반등 신호는 어느 정도 할 것이다라는 점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반등 시도를 했는데 6,400원 구간을 계속해서 뚫지를 못했어요. 6,400원 구간에 보게 되면 매물대가 6,400원부터 본격적으로 형성이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6,400원부터 어느 정도 매물이 시작된다라는 뜻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6,400원이 주요한 매물대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때문에 저라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이 5,400원 정도 이탈 라인을 깨지 않는지를 좀 가장 주요하게 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 6,400원 구간에서는 과감하게 조금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비유를 하자라고 했을 때 놀이터로 좀 비유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뭐 롯데월드가 있고 그다음에 동네 놀이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취향 차이겠지만 이 롯데월드 같이 굉장히 여러 가지 놀이기구가 있고 즐거운 놀이기구가 있는데 굳이 동네 놀이터 가서 철봉 잡고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저같이
이 턱걸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 철봉을 좋아할 수는 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서는 시선이 많이 쏠리는 쪽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다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6,400원 정도 근처 구간까지 오게 되면 정리를 하고 시장에서 좀 더 이제 주목하고 수급이 좀 많이 쏠리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놀이터에 가서 한번 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당장에 어떤 대응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6,400원 근처 구간까지 오게 되면 시장의 당장의 주목을 받기엔 조금은 힘든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지켜봤다가 매수가 정도 근처에서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그러한 전략을 노리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의 넓은 어깨의 비결은 턱걸이인가요? 항상 뭐 매일매일 하죠, 턱걸이는. 네. 턱걸이 여러분들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서 다날에 대한 전략 잠깐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5,400원 바닥을 지지하고 반등 시도가 나오는지 꼭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차트를 한번 잘 확인을 해보시고 6,400원대에서 무겁게 또 매물이 좀 누르고 있는 구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는 매도하시는 것도 함께 추천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2부 종목 진단도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잠깐 또 누수짱짱님께서 오르비텍에 대한 종목 상담 신청을 보내주셨는데 저희 앞서서 1부에 오르비텍 진단을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6,000원까지 반등을 기다려보고 수급적인 부분들 확인하면서 추가 매수 타이밍 노려보자라고 진단을 해드렸는데 저희 앞선 1부 방송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김영희 전문가님이 준비해 주신 미니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니 강의 주제는 어떤 건가요? 성장 기대감이 커지는 패배터리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이제 이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이제 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삼성 SDI,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LNF 등등 해서 이제 뭐 배터리 3사에다가 이제 양극재 쪽이 굉장히 좀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시장에서 다음 2차 전지가 또 순환이 돌 만한 섹터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폐배터리 쪽을 한번 꼽고 싶거든요. 왜냐라고 했을 때 일단 최근에 이 폐배터리에 대해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게 되면 한 가지 이제 차트를 조금 이제 띄워드릴 건데 이게 뭐냐면 리튬 가격이에요. 리튬 가격이면서 굉장히 이제 이게 2022년 10월 10일자까지 이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또 형성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배터리 소재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주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폐배터리 사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수명이 단 배터리에서 이제 이 배터리 소재들을 또 캐내서 또 다음에 이 배터리를 만드는 데 사용을 한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골자이기 때문에 폐배터리 사업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요한 IRA의 법안의 내용을 또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IRA의 법안의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중국 거 안 써. 우리 미국에서 이제 2차 전지 밸류 체인을 만들 거야 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제 이 전체적인 2차 전지의 광물 쪽, 소재 쪽은 중국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국의 비중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 다른 국가에서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들을 비중을 늘린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폐배터리 산업에 대한 주목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폐배터리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좀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리튬 가격도 리튬 가격이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이 배터리 광물에 대한 가격이 이제 어마무시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보게 되면 뭐 리튬, 그 다음에 니켈, 코발트 등등 해서 지금 이제 2022년 이제 저번 달까지죠. 계속적으로 이제 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이제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폐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조금 이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폐배터리 시장이 과연 이제 얼마나 커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는데 약 이제 2050년까지 길게 봤을 때 폐배터리 시장은 600조까지도 도달을 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게 이 폐배터리 시장이 2050년까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다라는 부분이 저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2050년까지 관련된 기업들은 마찬가지로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또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겁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생각보다도 폐배터리 관련된 이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이 현재 상태에서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무엇이 있느냐를 조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보면서 또 이 새내기주들, 제가 최근에 또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신상장들이 좀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상장주 중에 가장 이제 좋은 상승을 보여줬었던 게 세빛캠입니다.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차트를 잠깐 이제 보게 되면, 자, 성일하이텍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세빛캠도 그렇고요. 그죠? 세빛캠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원익 P&E도 이제 어느 정도 좀 흐름이 나와줬는데, 자, 지금 이 가장 대장으로 움직이는 세빛캠과 성일하이텍을 봤을 때, 저는 최근에 시장에서의 이 수급 흐름이 굉장히 조금 긍정적이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밀어 올리기 위한 수급이 슬슬 이제 들어오면서 지금 보게 되면은 앞선 매물대를 조금씩 소화해주는 그러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선 매물대를 계속해서 소화를 해주면서 조금 더 밀어주는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전 이 매물대 부근이죠. 약 14만 원 정도 근처 구간까지 세빛캠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성일하이텍도 마찬가지로 수급이 좀 굉장히 잘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고, 오히려 저는 이제 자리를 슬슬 잡아간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 보게 되면은 앞선 매물대를 소화를 해줬죠. 앞선 매물대를 소화를 해주면서 이 매물 구간 14만 원 구간을 또 돌파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전 고점 구간이죠. 5만 원 구간까지 이제 매물대까지 어느 정도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세빛캠과 성일하이텍도 마찬가지지만 원익 P&E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수급이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폐배터리 쪽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아마 이제 단기간 내에 시장에서 반드시 한 번은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 필연적으로 나올 겁니다. 때문에 슬슬 매수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종목군들이다라고 이제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자리를 잡는 과정이다라고 여겨지거든요. 자리를 잡는 과정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슬슬 수급이 또 강하게 들어오는 구간을 노려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 분명하게 출현을 하게 되겠죠.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 시장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이제 뭐 배터리 3사, 그 다음에 뭐 양극재, 음극재, 뭐 소재 관련주들 이제 계속해서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들이 슬슬 이제 이 가라앉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필연적으로 폐배터리 쪽으로 수급이 넘어갈 겁니다.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 폐배터리 쪽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지켜보시다가 아마 이제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을 한번 이제 노리게 되면 좋은 수익은 분명하게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늘의 미니 강의로 폐배터리 관련된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무궁무진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또 잠깐의 대세가 아니라 트렌드의 변화로 인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섹터로서 폐배터리 관련주들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를 하셔서 현재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시장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구간에서 폐배터리에 대한 기대감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요 매수 타이밍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폐배터리의 대장주라고 하면 아무래도 성일하이텍이라든지 세빛캠 많이 떠올리실 텐데, 이 종목들 워낙에 상장 당시부터 여러 가지 관심과 기대를 끌어모았던 종목이고 주가 흐름도 현재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채팅창 보니까 우상향님께서 세빛캠 오늘 종가 매수했다라고 하셨는데 한번 계속해서 기대감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성일하이텍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또 말씀을 드리자면 좋아요, 좋아요. 네, 이제 채팅창에서 또 마침 또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ETF를 사시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네.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조금 좋은 이슈가 하나 뭐냐라고 했을 때 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된 ETF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ETF가 출시가 된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기관 자금이 또 투입이 될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기관 자금이 투입이 되면서 동시에 또 외국인 자금도 굉장히 크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섹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굉장히 자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 유동성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이 지금 이제 폐배터리 내에는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우리 그 서당계 1년차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ETF를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네. 성일하이텍, 세빛캠 종목 대응이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폐배터리 ETF는 장기적으로 조금 적금 들듯이 한번 이제 길게 그래요? 투자를 하는 것도 저는 2050년까지 600조 시장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꾸준히 성장을 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한번 투자를 ETF 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이러한 이 ETF가 출시됐다라는 것 자체가 폐배터리 쪽에 굉장히 또 좋은 자금 유동성이 확보가 됐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도 충분히 또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또한 한번 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에 있어서 꿀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TF가 나왔다라는 건 그만큼 앞으로 시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수급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종목에 좀 힘을 받쳐주는 여러 가지 호재로서 하나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고 ETF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장기적으로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는 꿀팁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미니 강의 폐배터리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들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저희 매주 화요일 김영희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뿐만 아니라 김영희 전문가님 뭐 거의 방송 머신이잖아요. 네. 체력을 여기다 다 갖다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김영희 전문가님 언제 어디든 우리 토마토 TV에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정보 만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쇼팽의 밤 티켓 이벤트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토마토 TV 개국 20주년 연주회이죠. 쇼팽의 밤 티켓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저희가 이벤트를 통해서 2분씩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내일 1부에서 저희가 이벤트 진행하거든요. 9시 투자의 신 잊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티켓 이벤트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김영희 전문가님과는 드디어 이제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